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김동석입니다. 6월 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6월 달 들어서 첫 월요일 장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자, 지난 주말에 우리 증시 모습 상당히 별로 좋지 않았었죠. 게다가 미국과 유럽 증시 상당히 급락한 채 시작을 했습니다.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 오늘 하루 개장에 대한 우려감을 더욱 증폭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기준으로 한 2.22% 정도 빠졌던가요? 작년 연말만큼의 그런 수준으로 하락을 한 것은 물론이고요. 지난 2010년 5월 달 정도 수준으로 5월 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남유럽 어떤 위기가 미국과 중국 등 G2로까지 좀 전이되는 거 아닌가, 어떤 경기 지표상으로 말씀입니다. 그런 우려감이 시장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데 크게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 증시 상당히 좀 염려는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좀 밝은 마음을 잃지 않은 채 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저희 방송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투자손자병법 6월 4일 월요일 순서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양증권 고윤기 대리와 함께 오늘 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6월 국내 증시 전망, 두려움이 바닥을 만든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키워드에서는요.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한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과 함께 3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유럽의 경제 위험 신호들을 짚어보도록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투자손자병법 1부 순서를 시작합니다. 강정원 전문가를 연결해서 오늘 장 시초가를 잡아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그리고 상당히 깜짝 놀라게 했던 뉴욕 증시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국내 시장 지난 금요일에 역시 미국과 중국 경제지표 부진 이런 여파로 인해서 사흘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34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개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일단은 낙폭이 좀 줄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5월달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좀 좋게 안 나오면서 1820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만 개인 매수세가 일단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줄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만 1.8% 상승하면서 일단 그나마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업종들은 자동차라든가 SK 하이닉스,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화면 코스닥은 0.19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470포인트를 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역시 코스닥도 상승 종목, 역시 하락 종목 거의 비등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특이한 어떤 업종의 어떤 모멘텀은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GS건설, 코덱스 레버리지, 현대모비스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SM과 안랩, 테라세미콘, 매드포스트, 성광밴드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삼성화재, KT, 포스코, 한국항공우주를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SM과 예인빌, 컴투스, 파라다이스, AP시스템을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여 종목 중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한 종목으로는 SM이 획기적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말 미국 시장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세를, 특히 하락세가 좀 약간 하방 경직하는 모습의 원인이었던 이 경제 지표가 너무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고용 지표에 대한 큰 악화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5월 취업자 수가 6만 9천 명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전문가 예상치 15만 명 대비해서 절반도 못 미치는 이런 수구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아주 가장 큰 낙폭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취업자 수, 특히 실업률도 8.1%에서 8.2%로 높아지면서 이 실업률이 11개월 만에 역시 올라간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그런 상황이었고, 역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스닥, 다우지수도 큰 폭의 하락, 거의 270포인트, 202포인트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214포인트 하락한 11,118.57포인트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32.29포인트, 1278.04포인트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유럽과 중국 이런 제조업 경기도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글로벌 경기가 냉각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향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미국과 독일 이런 국채에 대한 어떤 투자가 좀 계속적으로 몰리는 그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FRB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3차 양적 완화의 기대감도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면서 금선물 가격이 3.7%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부분 역시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해주신 네오이즈 인터넷 어땠습니까? 네, 네오지 인터넷 시초가 17,150원 네, 시작을 했고요. 중가는 11,650원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오지 인터넷 역시도 일단 뭐 좋은 모멘텀과 실적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게임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탑재될 이런 게임에 대한 올림픽 게임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에 역시 영향은 좀 비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네오지 인터넷을 손절가를 11,300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11,65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 가격 하락하면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자는 관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관심 종목 웅진케미칼을 시가 공략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케미칼 섬유 부분과 비섬유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웅진홀딩스가 최근에 지분을 매입하면서 일단 웅진케미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특히 이제 1, 4분기 외에 2, 4분기부터는 실적 회복이 좀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제품이 성수기 진입하고 있고 그동안에 어떤 웅진 플레이스 도시 이런 마케팅 비용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수출 물량 감소로 인해서 연간 실적은 좀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만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는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해서 48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금 현재 순이익 주가 수준도 바닥권에 있는데 역시 오늘 시장 아침에 좀 충격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주가 좀 저평가가 있는 종목이라서 웅진 에너지 케미칼을 오늘 시가 공략적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도 90만 주, 외국인도 매수세가 좀 전환되면서 오늘 장 초반, 지금 현재 주가 예상가는 2% 마이너스 출발할 것 같습니다만 이 가격대 한번 우리가 매수 관점을 한번 역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웅진케미칼을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 공략주 웅진케미칼 오늘 장 상황이 녹록지 않을 거라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자,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하지만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00원. 제가 짧게는 오늘 시장 상황 다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한 850원대 제시해드리겠습니다만 900원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손절가는 7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급락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초가에 잡는 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정원 전문가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효과 간단히 살펴봅니다. 네, 역시나 오늘 우리 증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한 채 출발할 것 같습니다. 3.2%가 하락을 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다우존스가 2.2% 하락한 것에 비하면 한 1% 정도 더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57포인트가 하락한 1776, 그리고 코스닥은 15.73포인트가 하락한 456.33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 이상, 현대차와 기아차가 3에서 4% 하락을 비롯해서요. LG화학은 5.32%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들의 하락폭이 좀 더 눈에 띄고요. 금융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금융이 4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조선주 역시 삼성중공업 4.62%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거의 전 종목이 5%에서 적게는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쭉 보시다시피 태광 5.96% 등등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동서만이 1.44% 상승으로 흘러가는 게 상당히 이채롭겠다 싶네요. 동서 주주분들은 기분 좋겠습니다. 네.
네, 사람 심리란 게 다들 잘 될 때 나도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좀 시원찮은데 나만 잘 될 때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장을 보면서 동서 주식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 그리고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급락장에 여러분께서 과연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지 그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57포인트, 14포인트가 아까 하락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자, 양시장 흐름을 먼저 짚어봐야죠. 먼저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거래소 출발 상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이제 시장이 조금 유럽에서 미국도 이제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큰 폭의 다우 증시 같은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도 좀 비켜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환율 같은 경우 1180원 현재 시작을 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 7.85포인트 정도 현재 하락을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 저점이죠. 1782포인트 2.83% 정도 하락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상승하는 종목을 현재 좀 찾아보기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84%, 현대차가 마이너스 2.5%, 그리고 기아차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15%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가 마이너스 2.38%,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3.65%, LG화학이 마이너스 4.6%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마이너스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2.25%, KB금융이 마이너스 2.7%,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1.6% 정도 현재 선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5.15%,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75%, SO일이 마이너스 4.1% 정도 현재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이 지금 2%에 넘는 어떤 강한 급락세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G가 마이너스 3.12%, LG전자가 마이너스 2.9%, LG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4.2%, 롯데쇼핑이 마이너스 2.16%, SK텔레콤은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8%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이 지금 현재 3.7%, 마이너스 3.7%, 우리금융이 마이너스 3.6%, 그리고 삼성물산이 마이너스 3.77%, 그리고 하나금융주가 마이너스 2.86%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이 1%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화재가 마이너스 2.08%, KT가 마이너스 1.9%, 삼성중공업이 마이너스 3.9%, 신세가 마이너스 4.7%, 현대건설이 마이너스 4.3%, 삼성엔지니어링이 마이너스 5%, 금융주도 상당히 건설주도 상당히 큰 폭으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GS가 마이너스 4.5%, 삼성전기가 마이너스 3%, SK가 마이너스 3.6%, 대우조선해양이 마이너스 3.77%, 두산중공업이 마이너스 3.78%, 그리고 하나케미칼이 마이너스 3.45%, 그리고 GS건설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4.8% 정도 현재 급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급락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 2.81%로 그 낙폭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한 것보다는 하락 추세가 어떤 방향을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 출발 상황은 이성규 팀장님께서 짚어주십시오. 네,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한 2.8%대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 수별로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상승 종목 수 같은 경우는 한 70종목에 달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지금 장세는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나마 장 중반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면서 약간은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업종별로 우선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이 금융 업종 딱 하나 있습니다. 0.6%대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출판 매체 복제 쪽입니다. 여기서는 4%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승 종목 수가 한 종목도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안 좋은 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가 3.9%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반도체나 운송, IT 부품, 그 IT 하드웨어까지 전부 다 뭐 3%대 중반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많이 그 업종들이 좀 포진해 있고요. 종목들도 많이 포진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이지 않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장중에 좀 늘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업종들이다 하더라도 대부분 1%대에서 2%대 역시나 급락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그리고 여기서 코스닥 수급 상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들이 52억 원의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좀 특이하게 53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같은 경우는 6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도세는 보이고 있지만 기관은 거의 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취하고 있고요. 그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좀 일관하고 있고 개인들은 투매 물량들 나오면서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매수하는 업종들을 보면 일단 IT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T 하드웨어 쪽이 19억 원,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업종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가 14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IT 쪽으로 많이 매수세가 몰리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지금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분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3%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가 3.9%대 역시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CJ 오쇼핑이나 포스코 ICT가 그나마 1.8%대에 지금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 3.5%대, 그 CJ ENM도 3.7%대, 네오이지 게임즈까지도 3.5%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분위기 약간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방어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동서가 0.16%대 하락세 약보합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나마 자동차 업종들 성화이텍이 1.2%대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2.78%가 하락했습니다. 50포인트 정도가 빠지는 1783이고요. 그동안 우리 증시가 상당 부분 힘을 기울여서 회복한 상승폭이 오늘 단 하루 개장 상황에서 상당 부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간도 많고 우리 경제 견실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굳이 이렇게 너무 놀라면서 급락장에 대한 섣부른 대응을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증권사들의 시각을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요.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변동성 확대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내용을 뽑았고요. 삼성증권 6월 증시의 모멘텀은 상저하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성장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요. 우리투자증권 작용과 반작용 사이에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 논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은 6월 국내 증시 두려움이 바닥을 만든다라고 보고 있네요.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부터 자세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폭등하면서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ECB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3차 LTRO 시행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중국 경제 지표도 둔화되고 미국의 고용 지표 또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문제 해결의 시점은 그리스 2차 총선이 있는 6월 17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변동성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6월 증시의 핵심 이슈는 유로존입니다. 그리스 2차 총선 등 만만치 않은 유로존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데요.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에 주의하면서 실적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종 가운데서는 중국 소비 증가 수혜주, IT,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등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유로존 경기 악화에 이은 미국의 급격한 고용 둔화로 매크로 적색 신호가 출현했습니다. 5월의 정치 금융 위험이 6월엔 글로벌 성장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 중반 이후 22 통화정책회의, 버냉키 연준 의장 연설, 그리고 한국은행 등의 정책 대응에 대한 기대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스페인 리스크 부각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유로존의 정책적 합의 도출 시도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른 기술적 등락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며 업종 가운데서는 반도체, 하드웨어, 자동차, 운송 업종에 관심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고윤기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6월에는 여러 가지 유로존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6월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지난 5월 그 유럽 위기가 그 그리스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과 스페인 위기설 등으로 재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그 유럽의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과 그 선거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6월 6일 날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 10일 날 프랑스 하원 1차 선거, 그리고 6월 17일 날 중요한 그리스 2차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과 29일에는 EU의 공식 정상회담 등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 상황들이 정책적인 어떤 이벤트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대와 실망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는 이제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이 1.45%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현재 안전자산 가격의 오버슈팅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과 10년물 국채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는 0.6%포인트로 2009년 2월과 3월을 제외할 경우에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1분기 경우에는 그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가 공존했던 그 국면이지만 현재는 그 유럽의 경기 침체와 그리스, 스페인 등과 같은 그 일부 유럽 국가들의 그 금융 위기로 당시보다 시스템 리스크의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고평가돼 있고 위험자산이 저평가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이 예상되는데요. 인위적인 어떤 유동성 확장 정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6월 국내 증시는 6월을 기점으로 유럽은행의 자본 확충이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 그 유럽계 자금의 증시 이탈 현상은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의 S&P 500 지수 배당 수익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고평가돼 있고 위험자산이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 지수가 이전 고점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확장 공조가 재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익 모멘텀이 유효하고 단기 낙폭이 상대적으로 과도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접근한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월에 코스피 밴드는 1770에서 1920포인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해서 포트폴리오 점검 등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우리 상당히 좀 급락을 한 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포인트 넘게 하락하던 증시가 거래소 기준으로 지금 40포인트대로 낙폭을 좀 줄여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도 함께 보이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연속으로 좀 급등을 했거나 아니면 반등을 일부 했던 종목들이 약세를 많이 탈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공매도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공매도 제한 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좀 급반전 나왔던 뭐 화학 업종이라든지 조선 업종이라든지 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공매도 흐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약세 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안철수 관련 테마 종목군들이 반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약세를 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일단은 오늘 장 자체가 워낙 개파락을 크게 했기 때문에 장중에 반전이 쉽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지수가 낙폭을 좀 줄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하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약세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반전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추가적인 약세나 아니면 이 상태대로 유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전체적인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하락이 신규적인 하락이 아니라 그동안 하락을 한 상태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작년 9월달 경우에 이런 형태의 진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엔 다시 급반전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반전을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이지만은 전체적인 위치가 바닥권을 근접하거나 아니면 바닥을 오히려 깨고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막판 종가 부분에는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조정을 줄 때 사고 반전을 줄 때 파는 전략이 가장 좋기 때문에 장 마감쯤에는 매수로 오히려 노려보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오히려 기회가 잡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당장 성급하게 매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장중 상황을 좀 충분히 지켜보시다가 타이밍을 노려가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포트폴리오 흐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트폴리오는 지금 차익 실현과 반등 시 손절매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종목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종목, 한 종목만 편입했다가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현금이 아직까지 4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타미셀이 주가가 반등이 상당히 강합니다. 포트폴리오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타미셀 같은 경우는 간부전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양산 가능성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태고요. 막연히 뜬구름 잡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과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늘 장중에 반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2%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반등을 이용해서 일부는 좀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의 진행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위쪽에서는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런 식의 대응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적 수익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전체적인 흐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등을 또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을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정이 좀 깊긴 하지만은 장 막판쯤에 가서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대응하는 것도 좋은 대응이기 때문에 장 막판에 가서는 매수 쪽으로 포인트를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오늘 장 후반쯤에 가서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그동안 낙폭을 키웠던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시도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장 흐름은 하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폭은 조금 줄여서요. 2.61% 그리고 2.5% 각 한 2.5% 정도의 하락세로 양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정태근 전문가님부터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안전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조금은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던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리스 디폴트 그리고 스페인의 뱅커런에 집중하고 있는 어떤 유럽 위기에만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고용지표 부진이라는 그런 또 다른 악재가 좀 출몰이 됐습니다. 자, 일단 뭐 비농업 부분 고용 그리고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부분은 지금 뭐 주말에 나왔던 뉴스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4월달 버냉키가 FOMC 회의에서 고용과 그리고 주택집 고용과 그리고 주택집이 안 좋아질 경우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 진짜 실시가 될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는 조금은 시장에서 집중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자체적으로 경제권을 독립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연동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용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상당히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 둔화,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
위안화 절상을 통한 어떤 미국의 내수 경기를 살리려는 그런 흐름이 현재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생활 수준이라 될까 이런 부분이 향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아직까지 어떤 소비라는 부분들은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뭐 양대 경제권을 할 수 있겠죠. 유럽의 경기가 약화된 상황 속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은 미국뿐인데 미국 고용지표가 약화됐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의 소비 경기도 마찬가지로 부진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뭐 그 제조업 경기뿐만 아니라 소비 경기도 앞으로도 계속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다면 어쨌든 미국 경기도 안 좋아졌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양책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액션이 나올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3차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6일날 마찬가지로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도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국채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시장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반대편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추가 부양책, 자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얘기를 회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를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연준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서 국제 수익률을 낮춰서 낮아진 국제 수익률을 통해서 가계라든지 그리고 즉 가정이 될 수가 있죠. 가정이라든지 기업에서 이런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어떤 투자를 나서 그리고 가게에서는 소비를 나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결정적으로 기업들이란지 가게들이 어떤 대출을 하기 편리하도록 대출하기 용이하도록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부양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지금 현재 1.47%까지 하락한 상황 속에서 추가 부양책이 만약에 진짜로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한다면 추가 부양책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그 금선물이란지 이런 부분 금선물 이런 상품 가격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어떤 장기금리가 하향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효과 나오면 좋겠지만 물론 나와서 시장에 어떤 우호적인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면 좋겠지만은 조금 한편으로는 좀 냉정한 시각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추가 부양책도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어떤 부양책이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도 조금 의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로젠버그 보스턴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좀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5% 트위스트가 올해 6월달로 마무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추가 부양책보다는 5% 트위스트를 추가적으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로젠버그 보스턴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던 5% 트위스트에 대한 어떤 추가 연장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 4천원 정도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장기 국채를 매수를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장기 국채 금리를 다운시키는 효과를 위해서 했던 정책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 좀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이번 주 6일날 옐런 부의장의 어떤 연설 그리고 7일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버냉키가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옐런 부의장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보기 버냉키 의장의 어떤 시장 힌트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1차 부양책, 2차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상황 속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고 그렇게 대한 실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많은 시장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많은 시장의 퍼지펀드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런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실시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반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힌트를 주지 않는 즉 시장을 충격을 주는 어떤 불시의 그런 어떤 정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어떤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그런 언급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5% 트위스트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장기 국채 금리가 낮아진 상황 속에서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한 어떤 부양책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연준의 좀 기대기보다는 어떤 그 의회라든지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어떤 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소비 경기 상당히 좀 염려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도
제조업 경기가 둔화가 되게 되면서 어떤 그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소비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된다는 부분들은 조금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 좀 많이 어떤 쉽게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겠죠. SOC 즉 사액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어쨌든 뭐 그 제조업 경기, 소비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 그런 부분을 지금은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좀 급락 출발하고 난 뒤에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어떤 저가 매수에 관한 부분이고요. 시장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드려본다면은 어쨌든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시장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이 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급반등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8월 달에 시장이 급락하고 난 뒤에 좀 시장이 지량 국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량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인내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업종별 투자 전략 계속해서 오늘장 키워드 이성규 팀장의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무래도 미국 쪽이 그래도 지표도 좋고 여러 가지 회복 기조를 좀 보였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 고용 지표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세를 좀 잃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은 그 장세가 좀 안 좋아진 경향들이 있는데 그럼 고용 지표도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일시적으로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건지 그것도 판명이 안 난 상태로서 이렇게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 투매 물량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이제 WTI가 85달러를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한 3달러 정도 배럴당 3달러 정도 이탈하게 되면서 한 83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상 그 기존에 나왔던 예측치로는 한 85달러에서 90달러 사이에 이 WTI가 어느 정도 머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고용지표가 충격을 주게 되면서 그 85달러를 이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긴 했지만 투매 물량들 그러니까 약간은 그 투심이 악화되면서 그 공포했던 물량들이 역시나 그 투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품 시장에 또 요동을 치다 보니까 이제 증권 시장은 더 큰 요동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계속해서 변동폭이 좀 높아지는 구간에 좀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장도 지금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2%대 중반에서 후반대에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장 중반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위아래로 변동폭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런 변동성 장세 구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매수에 대한 그 전략이라든지 매도에 대한 전략을 물어보시는데 변동성 장세는 간단합니다. 많이 낙폭했을 때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점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그래서 미국장 지난주 미국장이나 유럽장 그리고 상품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까지 오늘 보게 됐을 때 그러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극도로 지금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이렇게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그 반전 기조로 가기 위해서는 또 상당히 오랜 시간들 그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어떤 충격과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충격, 두 번의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걸리게 되면 바닥 구간을 다진다는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바닥 구간은 어디서 다질지도 모르고 바닥 구간을 다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때를 이용해서 지금인데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고 해서 분명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를 그렇게 빨리 안 하셔도 되고 좀 더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좋은 기업들 골리면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좀 희망적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증시에 어떻게 보면 이 충격,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지금 현재로서 봐서도 좀 이렇게 불가피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오늘 장에서 좀 이렇게 특이한 것은 그동안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매도세가 계속 나왔고 사실상 외국인들은 매수를 할 때 물론 소매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만큼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들이 나가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
시장에서 급락장이라서 물론 과격한 급락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공교롭게도 프로그램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동반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약간 코스피 시장에서도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나 선물이나 옵션 시장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물론 일부 해지 물량들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하방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프로그램 매수세와 이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점에서 좀 바닥 부활은 다질 수 있을지 그래도 판가 흐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기업들이 이렇게 가격적 밸류에이션 측면들 보게 되면 물론 그 실적 추정치는 낮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주가가 더 빠르게 하락하면서 실적 밸류에이션 자체가 기업의 가치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하락장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매도세로 같이 동참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보시면서 천천히 기업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천천히 매수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여전히 47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전문가님. 네. 지금 시장을 좀 보게 되니까 뭐 대표적인 경기 방어를 할 수 있겠죠. 전기가스, 통신업종만 지금 현재 선방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지난주 외국인은 수급동향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외국인들 같은 경우 순장비 업종을 지난주 같은 경우에 1287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하지만 그와 반면에 금융주를 776억 그리고 화학주를 609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게 반대로 기관들은 금융업종을 800억 그리고 화학업종을 544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기관 외국인 공통적으로 온수장비 업종 즉 자동차 업종이 될 수가 있겠죠. 1486억 그리고 1287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만 많이 좀 괜찮았다면은 어떤 자동차주였던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은 딴 게 없고요. 좀 섹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에서. 그래서 오늘 지금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스페인의 어떤 뱅크라든지 그리고 그리스 디폴트에 관한 문제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우리 시장을 좀 뒤눌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뱅크런 그리고 그리스 디폴트라는 것은 어떤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그리고 금융권에 대한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이 악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 경색, 유동성, 경색이라는 부분들을 지켜본다면은 은행 업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금융주 중에서도 특히나 금융지주사들의 관심이 조금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가 딜포트가 되든 어떤 은행이 뱅크런이 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당장에는 은행주가 악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도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리만 브라더스가 마지막으로 파산하게 되면서 금융경색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금융 상당히 큰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금은 그 1차 부양책 그리고 2차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반등이 나왔던 업종이 물론 다른 IT, 자동차도 있게 되지만 금융업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업종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크긴 하지만은 유럽 쪽과 연결시켜 본다면은 금융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부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조금은 그 관심권에 벗어났던 미국의 경제의 어떤 둔화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고용지표, 서대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즉 소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주머니, 내 주머니 속에 임금, 그러니까 즉 벌어들인 돈이 있어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소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즉 돈을 벌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월급이 줄어든다, 지금 물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마찬가지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경기의 소비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선진국의 소비재, IT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에 어떤 소비가 감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이 조금 악재가 된다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은 IT, 자동차, 우리나라 쪽 연결시켜 본다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소비와 좀 연결시켜 본다면 IT와 자동차는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업종이 탄력을 받느냐, 즉 방금 말씀하셨던 IT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쪽은 다음 시간 좀 미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 쪽을 봤을 때는 어쨌든 IT, 자동차, 금융 쪽이 지금은 안 좋지만은 앞으로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업종 같은 경우, 즉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부채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채에 대한 얘기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시장이 급격하게 유동성에 대한 경색이 나왔을 때는 부각이 될 수 있지만은 시장이 개선이 되게 되고 어쨌든 시장의 조달금리가 하락했을 경우에 이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부채에 대한 문제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은행업종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채와 상당히 그 연관성이 있는 업종이 또 본다면은 건설업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업종이 지금 이제 4.4% 상당히 큰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연결성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은 어쨌든 포커스가 미국 쪽이기 때문에 IT 자동차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그리고 자동차 앞으로 출렁임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떤 업종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월달에서 5월달 기아차 예를 들게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1월달에서 5월달까지 어떤 96만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본다면 81만 대 정도 팔았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앞으로도 실적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IT 업종에 대한 우려감 너무나 좀 가져가시기보다는 앞으로 조금은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IT와 자동차 쪽에 집중하라는 관심을 가져보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이성규 팀장께서는 어떤 업종별 투자 전략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들어서 뭐 경제 여러 가지 뭐 문제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양적 완화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였는데요. 근데 양적 완화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었던 뭐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문제 뒤에는 역시나 그 상품 가격들이 굉장히 문제가 컸었죠. 그러면서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그 영업이익률 자체를 떨어뜨리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이 원재료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수가 2000선, 2050선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로 그런 불안 요소들도 나오고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상품 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갖춰줘야지만 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갖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그 상품 시장 자체는 일단 경제를 좌우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들어서 물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저렇게 하락하게 되면 유가가 하락했을 때 분명히 원재료들이 하락을 하고 그 여타 원재료들도 있습니다. 다 하락을 하게 됐을 때 분명히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 원재료가 하락하면서 수혜를 보기 위한 구간은 어디냐면 원재료가 안정이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유가도 그렇고 다른 상품도 그렇고 위아래로 등락을 많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크게 내려가거나 한쪽으로 크게 올라가는 그런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원재료 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원가 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분위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저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좀 의아해하셨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같이 동반해서 떨어지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에서 역시나 그 상품 시장 안정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변동성이 저렇게 잦아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심도 악화되고 투기 물량들은 더욱더 많이 좀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더 극대화되는 양상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상품 시장의 이런 투심 악화들이 결국에는 전이 되면서 채권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나라 코스피 장세가 안정권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상품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급등을 하거나 그런 구간보다는 좀 안정권에 들어서서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기도 하고요. 상품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같이 담아가는 전략도 주식들을 같이 담아가는 전략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그 여러 나라들이 상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것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여전히 적극적 배팅보다는 보수적 관점에서 증시를 바라보고 대응하시고 안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적극적인 배팅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역시나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상품 시장 동향들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외환 시장까지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기업을 하나 여러분들이 이 기업은 내가 정말 선택하고 싶은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이 어떤 원재료를 사용을 하고 그 원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원재료가 어떻게 공급을 받고 그런 것들까지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승 기조로 돌아설 수 있을 때 그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역시나 높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지금 장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장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염려는 하지 마시라 이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그건 반영이라도 하듯이요. 이제 41포인트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러다가 뭐 슬금슬금 올라가면은 30포인트, 20포인트 하락 점점점 줄여갈 수도 있겠죠. 자, 동부증권 신논현역점의 김성원 차장을 연결해서 코스닥 특징주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은 현재 2.43%가 빠져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미 증시는 글로벌 제조업 및 고용지표 부진으로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주말 뉴욕 증시 영향으로 42포인트 하락한 1792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건설과 기계, 증권 업종이 3%대로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5월에 이딴 매도 공세로 증시 조정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에게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 비차익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거나 현물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6월 17일 그리스 총선까지 변동성이 있겠지만 6월에는 저점 확인 후에 완만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떤 회사를 준비하셨는지 지금 장 상황이 워낙 녹록치 않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거 좀 다들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 유전자 분석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 마크로젠입니다. 요즘에는 차세대 유전자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대량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모델 동물을 만드는 GE의 마우스 사업, 또 연구용 바이오칩을 기반으로 유전자 분석을 제공하는 바이오칩 사업 등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 분석 시장 규모는 100억 원 수준이지만 일본은 1000억 원, 미국과 유럽은 각각 1조 원 수준에 이른다며 2014년께 매출액 1000억 원 달성을 위해 해외 현지 전략을 통한 주력 사업인 시퀀싱 분야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법인은 현재 3개로 2005년 미국 메릴랜드주 락빌에 처음 해외 법인을 설립했고 2007년 도쿄, 이듬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외국 현지 법인과 지점 설립을 통해서 해외 시장 매출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마크로젠 대외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네, 우선 가격 경쟁력을 꼽고 있습니다. 2000년 초만 해도 세계적으로 유전자 반응을 분석하는 서비스 가격이 $20 수준이었는데 마크로젠은 $5에 제공해서 샘플 배송 시간의 약점을 가격 경쟁력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외 경쟁사들의 서비스 제공 가격은 $6 수준으로 떨어져 현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더 시급해졌다고 합니다. 또 개인별 유전체 분석 비용을 $1000까지 낮춰서 대중화함으로써 시장을 넓히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 사람의 유전체를 모두 분석하는 데는 $4000의 비용이 들지만 머지않아 $1000로 낮춰지면서 보편화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기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로젠의 차세대 유전체 분석 역량은 세계 5위 수준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차세대 분석 플랫폼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태 대표는 생명공학 시장은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는 힘든 분야지만 지속적으로 투자한 회사는 분명히 과실을 딸 수 있다고 확신해서 아시아 게놈 로드 프로젝트 등 연구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네, 현 주가는 PER 40배, PBR 3.09배로 업종 평균 PER 38배와 유사해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33% 증가한 32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11월 18일 이후 6개월간 주가가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60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5일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가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매수가 22,000원에서 23,200원,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1,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관심 종목 오늘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정태훈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2.3% 정도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3% 정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원전 테마죠. 일단은 뭐 그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설계라든지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좀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대표적인 원전 테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베트남에서 어떤 원자력 발전 우수한 협상을 뭐 체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터키에서 지금 현재 도쿄전력이 그러니까 입찰을 처리하게 되면서 한국전력이 수주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요거는 좀 차트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좀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만 좀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좀 집중이 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같이 보시게 된다면은, 자, 그 작은 화면을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외국 기관의 수급이 지금 이제 5월 초에 돌아서 주면서 지금 현재 만만하게 현재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6월 1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상당히 큰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차트가 지금 65,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현재 돌아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거래량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은, 거래량도 최근에 어떤 거래량을 이렇게 돌파하는 추세가 현재 나오게 되면서 추세를 돌려주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매수 포인트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침 쪽에서 좀 너무나 좀 반응이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불리 좀 접근을 하지 마시고 좀 매수까지 제가 77,000원 준비했는데 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79,5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지금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85,000원 1차 목표가 설정을 하고 85,000원 돌파할 시에 좀 추가적인 목표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차 목표가는 85,000원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있는 71,000원에 형성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성규 팀장님. 네, 오늘 저는 그 휴캠스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런 앞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해결되는 건 원가 부담이니까 최근에 유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 화학 업종도 굉장히 같은 폭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원가 부담은 계속적으로 좀 절감 효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 다운스트림 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원재료를 계속해서 파생돼서 나오면 나올수록 그쪽이 더 빠르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큰 폭으로 변동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약간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휴캠스를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랬고 손절가는 19,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6,00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점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수적 관점에서 매수하시는 관점 권해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급하지 않게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투자에 접근해라라고 두 분의 전문가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요즘 장이 하도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치셨는지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도 좀 지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서영재TV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의 그런 현명한 투자 전략을 한번 함께 짜보신다면 분명히 성공 투자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투자손자법 블로그도 함께 많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